반갑습니다. 오늘은 등산로 안내 방송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9일 날 한라산에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한라산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탐방 예약하는 방법과 제가 다녀온 상세 후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 순서는요,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안내해드리고 제가 다녀온 등산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가면 좋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한라산에 입산하는 탐방객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예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한을 합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탐방로와 인원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면서 탐방로 통과 시간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대피소에서 취사가 절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한라산 탐방 예약 탐방로 선택이 나옵니다. 탐방로를 성판악과 관음사 두 개인데 이거는 등산을 시작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하산은 성판악을 선택하고 하산은 성판악으로 해도 되고 관음사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판악 코스를 선택을 하고요. 날짜를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로 하고 예약을 4명까지 10명까지 할 수 있네요. 10명까지 예약하기를 하면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해도 되고 비회원 인증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카카오톡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카카오 이메일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눌러서 바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요. 또는 QR코드를 해서 QR코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로그인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 QR코드가 뜨죠. 이 QR코드를 카카오톡 앱에서 보면 더보기가 뭐냐 하면 핸드폰 아래에 있는 점 3개 있는 겁니다. 그거를 터치했을 때 화면이 넘어가는 데서 우측 상단에 요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요 스캔을 하고 확인을 하면 카카오톡에서 앱에서 로그인 정보가 인식이 되고요. 역시 비밀번호를 넣어줘야지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 SNS를 통해서 카카오 로그인으로 한라산 탐방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매월 1일부터 다음 달 이용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달에 해야 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약이 가능하고요. 탐방 예약을 다 완료한 경우에는 자기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입력한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기 핸드폰으로 입산과 하산 QR코드를 전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정확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QR코드를 찍으면 되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만약에 10명까지 있으니까 10명이면 동일한 그 QR코드를 캡처를 해서 모두
등산하시는 분 모두한테 저장을 해 두시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 예약과 변경 취소는 다시 이 예약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탐방을 예약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서 취소를 하지 않고 탐방 안 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3개월, 또 2번 하게 되면 1년 동안 한라산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부득이하게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은요, 현재 탐방로가 성판악 코스, 관음사 코스 2개 코스만 백록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록담을 갈 수 있는 코스 2군데만 탐방 예약제가 있고, 백록담에 가지 않는 윗세오름까지만 가는 영실 코스라든지 이쪽으로는 예약 안 하고 다 허용을 합니다. 이 통제하는 그 장소가요,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통과하는 시간을 통제합니다. 성판악이나 관음사 마찬가지로 입산하는 시간은요, 성판악과 관음사 똑같이 그러니까 정오전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동절기에는 그렇고요, 춘추절에는 12시 반에, 그리고 여름에는 1시 이전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달래밭 통제소, 성판악으로 갔을 경우에 진달래밭 통제소를 통과하는 시간은 12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백록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그렇고요, 춘추절에는 12시 반, 하절기에는 1시. 그리고 만약에 관음사로 올라갔다, 마찬가지로 삼각봉 대피소를 통과하는 시간에 통제가 되는데요, 동절기에는 12시, 봄에는 12시 반, 하절기에는 1시,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산을 할 때는 백록담에서 주로 통제를 하는데요, 겨울에는 1시 반에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봄에는 2시, 여름에도 2시 반 이전에는 하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가실 때는 당일 탐방, 그러니까 1박 산에서 1박 하는 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일 탐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계절별 입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 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탐방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 탐방로 제한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상특보가 있을 경우에 부분 통제 또는 전면 통제가 되는데, 제주도는 기상특보가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설주의보 및 경보가 자주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라산은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벌 옷을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라산 국립공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야영은 당연하고요, 취사가 대피소에서 되지 않습니다. 야영장도 한라산 밑에 등산로 이전에 있는 야영장입니다. 그래서 취사가 안 된다. 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이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일회용 도시락이 반입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당연히 금지고요, 일회용 도시락을 못 가지고 갑니다. 이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밥과 햄버거는 허용이 되니까
예, 그 정도 햄버거를 포장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1월 19일 날 한라산을 다녀온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처음에는 한 1분짜리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한라산 풍경을 한 1분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등산하는 장면, 등산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어 붙인 게 한 4, 5분 정도 됩니다. 그걸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성판악을 출발해서 한라산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한 경사길입니다. 거의 뭐 평지를 걷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판악 입구에서 아이젠을 착용을 안 하면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미리 아이젠을 꺼내서 착용할 준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2022년 1월 19일이고 현재 오전 9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백록담 향해서 갑니다. 목표 시간 12시 예상합니다. 아까 만난 모노레일 다시 재회했습니다. 지금 해발 1000m가 넘었고 나무가 좀 더 굵어졌습니다. 길은 아직도 경사는 심하지 않습니다. 출발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고 대피소, 첫 번째 대피소까지 한 700m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판악 출발지에서는 한 3.3km 지점 되는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 속도가 전면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올라왔고 한 10분만 가면 백록담 동측이 나옵니다. 눈 살 때는 아이젠이 많아서 아이젠 발로 많이 다져서 아주 양호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민족의 영산 한라산 정상 백록담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백록담에 물은 없고 눈이 이렇게 하얗게 내리고 있습니다. 백록담, 눈이 내린 백록담. 네, 바람이 붑니다. 춥습니다. 눈이 내린 백록담 한라산 정상입니다. 관음사일 쪽으로 내려가는 하산 구간입니다. 지금 해발 한 1500을 지나서 1400 얼마 될 것 같고요. 앞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저 멀리 나무 위에 흰 새가 한 마리 보이는데 백로 같기도 하고
아주 하얗고 큰 새가 있습니다. 눈 쌓인 한라산 하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쪽에 흰 새를 한번 줌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예, 저기 보이네요. 흰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관음사 방향 하산 코스. 눈이 많지만 잘 다져져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는 길입니다. 5시 반에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라산 정상 등정 발급기, 그리고요 이제 다 보셨으니까 시간대별로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일 산행이었습니다. 요점은 택시 탑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전 6시 55분에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나오는 비행기는 21시 밤 9시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6시 55분 비행기를 탔지만 8시 정도에 제주공항에 도착했고요. 내려서 화장실 가고 짐 정리해서 8시 반 정도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성판악까지는 택시 요금이 21,100원 메타를 찍어서 나왔고요. 하산을 완료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입니다. 이때 관음사에서 신제주까지 택시를 이용했는데 15,000원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메터가 아니고 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타야 됩니다.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불러도 관음사까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반드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제주에서 저녁을 먹고 공항에 왔더니 공항에서 시간, 제가 타는 9시 비행기를 탈 때까지 시간은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항이 복잡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줄 서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못 가서 제주도 여행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성판악입니다. 출발을 여기서 했고 평평한 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씩 경사가 높아지고요. 마지막에 경사가 이 부분 마지막에 경사가 많이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그렇게 해서 백록담 동측에서 이제 도달해서 백록담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관음사 지구로 내려가는데 관음사 지구는 끝까지 가파른 편입니다. 요만큼까지는 가파르고요. 한 요 정도부터는 조금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자면 출발해서 백록담까지가 한 10km, 한 9.6km인가? 한 10km 가까이 되고요. 백록담에서 관음사까지는 10km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딱 이렇게만 걸은 게 아니고 백록담에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거리가 20km가 조금 넘게 걸었습니다. 전체 시간은 8시간이 조금 넘었고요. 운동시간만 따지면 7시간 24분. 그리고 휴식, 뭐 밥 먹고 쉬고 한 게 50분 조금 넘게. 최고 17km까지 속도가 나왔고요. 평균 시간당 2.7km 정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시는 분들께 팁입니다. 알고 가면 좋은 점. 탐방 예약은 필수입니다. 백록담을 가시는 분들은 탐방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한라산 백록담은 정상 인증샷 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줄을 서다 보면 하산해야 될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굳이 줄을 서서 정상 인증샷을 찍지 않고 그 한라산 백록담 정상석 옆기퉁이가 나오도록 찍어도 뭐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을 서지 않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요, 한라산을 당일 산행으로 갔다 오기 위해서 특히 겨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로 이동하는 게 편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주공항 이용자가 매우 많습니다. 국립공원이지만 대피소에서는 취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라면 끓일 준비 해오면 안됩니다. 라면 끓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안 팝니다. 매점도 없습니다. 대피소지만 말 그대로 대피하는 공간이지 화장실은 있는데요, 먹을 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비행기에는 스틱을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걱정이 돼서 검색을 해봤더니 스틱이 흉기가 아닌 걸로 돼서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화물로 붙이면 그걸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한라산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한라산 등반 안내 방송을 제작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